현존하는 가장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에서 사실상 한국과 대만뿐입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군사무기, 인공지능, 전기가 흐르는 곳이라면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죠.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이 반도체를 만들지 못합니다. 2021년 반도체 공급 대란이 터졌을 때 미국은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세계 최강대국인데 칩 하나가 없어 자동차 공장이 멈췄으니까요. 그 순간부터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공장 지으면 보조금 최대 구조 줄게. 엄청난 당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안을 열어보니 족쇄가 3개나 들어있었죠. 첫 번째 족쇄, 삼성은 현재 중국 시안에 거대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사진을 저장하고 영상을 담을 때 꼭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 공급하는 낸드 플래시 10개 중 4개가 바로 이 중국 시안 공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미국 보조금을 받는 순간 이 공장은 앞으로 10년 동안 사실상 확장이 금지됩니다. 첨단 장비를 들여올 수도 생산 라인을 늘릴 수도 없게 되죠. 미국이 삼성의 핵심 생산기지 숨통을 틀어준 겁니다. 두 번째 족쇄는 초과 이익 공유입니다. 미국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돈을 더 벌면 그 이익의 일부를 미국 국고로 환수하겠다는 거죠. 기업이 위험을 감수하고 벌어들인 돈을 미국과 나눠야 하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보기 드문 조항입니다. 세 번째, 영업 기밀을 내놓아야 하죠. 삼성 반도체의 1급 비밀인 공장 불량률과 가동률, 그리고 어떤 고객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까지 상세히 보고해야 합니다. 삼성이 수십 년간 수조 원을 쏟아부어 목숨처럼 지켜온 정보를 미국 정부에 통째로 넘겨줘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2025년 미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직접 밝혔죠. 바이든 정부는 인텔, TSMC 등 모든 기업에 그냥 무료로 돈을 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을 주는 대신 지분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삼성전자의 경영권까지 시야에 넣은 미국의 치밀하고도 완벽한 국익 전략이었죠. 한쪽엔 미국, 한쪽엔 중국, 어느 쪽의 요구도 거절하기 어렵고 어느 쪽의 편도 들기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삼성전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움직였는지 이해하려면 2021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해 전 세계에 반도체 공급 대란이 터졌죠. 자동차 공장이 멈췄습니다. 의료기기 납품이 밀렸죠. 냉장고, 세탁기, 게임기 등까지 품절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죠. 미국은 그 반도체를 직접 만들 능력이 없었습니다. 미국 기업이 설계한 칩을 삼성과 대만의 TSMC가 만들어주는 구조였죠. 남의 손에 통째로 맡기고 있었던 이 철저한 분업이 공급난 앞에서 오히려 미국의 목줄을 죄는 덫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 19곳을 불러들입니다. 삼성전자도 그 자리에 있었죠.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기판을 손에 들고 직접 선언했습니다. 반도체는 인프라다. 자동차가 멈추고 공장이 멈추는 걸 우리가 직접 봤다. 중국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명목은 반도체 공급난 해결회의였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이 선언한 거죠.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 그리고 그 재편의 핵심 파트너로 삼성전자가 지목됐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파트너가 아니라 압박의 시작이었죠. 회의가 끝나자마자 첫 번째 압박이 시작됩니다.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기업들에게 공문을 보냈죠. 45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라. 요구한 목록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공장 가동률, 제품별 판매 가격, 100개를 만들면 몇 개가 정상품으로 나오는지의 비율, 직원 수, 인건비까지.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죠. 반도체 회사의 경쟁력이 고스란히 담긴 핵심 기밀이었습니다. 이게 경쟁사에 새어나가면 삼성은 가격 협상에서 밀리고 기술력이 통째로 노출되죠. 삼성이 수십 년간 목숨 걸고 지켜온 정보였습니다. 국내 국회에서는 깡패 같은 짓이라는 말까지 나왔죠. 그럼에도 삼성은 거부하기 어려웠습니다. 미국은 형식상 자발적 제출 요청이라고 했지만 45일 내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을 뒤에 덧붙였으니까요. 한국 정부도 미국에 직접 항의했습니다. 우리 집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에 전달했죠. 요청 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치명적인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미국 측은 글로벌 반도체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공급망을 투명하게 들여다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강제는 아니지만 협조하지 않으면 국방 물자 생산법 같은 도구를 쓸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이 법은 한국 전쟁 당시 군수물자 확보를 위해 만든 미국의 필살기입니다. 국가 비상시 정부가 민간 기업의 생산과 기밀을 강제로 통제할 수 있는 미국의 정시행정 카드였죠. 영업 기밀 요구만으로는 부족했는지 미국은 이듬해 법을 만들었습니다. 2022년 8월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했죠. 내용은 단순해 보였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을 줄게. 삼성전자에 제한된 금액이 최대 9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 내부에서 고민이 시작되죠. 받으면 족쇄 3개가 따라오고 안 받으면 미국 시장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삼성의 핵심 고객사들 애플, 엔비디아, 퀄컴, 구글 등 전부 미국 기업이었습니다. 반도체를 팔려면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구조였죠. 거절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미국이 영리했던 건 이거죠. 삼성이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를 먼저 만들어놨습니다. 고객사도 미국, 장비 공급도 미국, 특허도 미국, 사방이 막힌 상태에서 보조금을 내밀었습니다. 당근이 아니라 출구가 하나뿐인 미로였죠. 결국 삼성전자는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준 보조금은 최대 9조 원이었지만 삼성이 직접 투자해야 하는 돈은 약 60조 원이었죠. 보조금이 전체 투자금의 15%도 안 됐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었죠. 공장을 짓기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면 아시아보다 생산 단가가 30%에서 50% 가까이 더 비쌉니다. 숙련된 인력이 부족한 건 물론 전력, 자재, 인건비 모든 것이 비쌌죠. 같은 시기 미국 전역에서 TSMC, 인텔 등 반도체 공장들이 동시에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배관공, 전기공 등 기술 인력을 서로 빼앗아가는 상황이었죠. 그 결과 공사비가 치솟았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건설 비용이 2배 가까이 불어났죠. 심지어 현장에서 사고까지 났습니다. 공장 건설에 참여한 노동자가 지게차 사고로 크게 다쳤고 삼성을 상대로 1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기준 공장 건물은 92% 이상 완공됐습니다. 사실상 다 지었죠. 그런데 장비를 들여와도 할 일이 없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세계 1위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얘기죠. 텍사스 공장이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거죠. 이 시장에서 절대 강자는 대만 TSMC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의 주문이 전부 TSMC로 몰려 있었죠. 삼성이 미국까지 와서 지은 공장에 채울 주문이 없었습니다. 같은 시기 이 시장에서 TSMC 점유율은 67.6%, 삼성은 겨우 7.7%, 무려 9배에 가까운 처참한 격차였습니다. 결국 삼성은 투자 규모를 440억 달러에서 370억 달러로 낮췄습니다. 공장 가동 시점도 당초 2024년에서 2026년으로 밀렸죠. 삼성의 투자 속도가 늦춰지자 미국 정부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결국 보조금은 최대 9조 원에서 최종 6조 9천억 수준으로 깎이고 말았죠. 미국이 준 보조금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그 공장이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었죠. 공장 문제가 이어지는 동안 미국은 다른 방향에서도 삼성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2020년 미국 상무부가 공식 성명을 냈죠. 미국 기술이 사용된 반도체는 중국 화웨이에 공급할 수 없다고. 화웨이는 당시 삼성전자 5대 고객사 중 하나로 연간 거래 규모만 우리 돈 약 13조 원에 달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전체 매출의 약 20%에 달하는 초거대 시장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거죠. 삼성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미국의 기술이 섞여 있다면 미국의 허가 없이는 물건을 팔 수 없게 만든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FDPR 때문이었죠. 사실상 삼성의 모든 공정에 미국의 허가증이 필요하게 된 셈입니다. 이건 화웨이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미국은 이후 중국 반도체 기업 전반에 대한 수출 통제를 계속 강화했습니다. 삼성이 팔 수 있는 중국 고객사 목록이 하나씩 줄어들고 있었죠. 그 결과가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30%에 육박했던 삼성의 중국 매출 비중은 2025년 1분기 기준 16%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반면 미국 매출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했죠.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미국 의존도가 높아져 삼성의 명줄을 미국이 쥐게 된 상황인 거죠. 중국에서 팔 수 없게 만들고 미국에 공장을 짓게 만들고 영업 기밀을 요구하고 삼성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하나씩 막아가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규제가 아니었죠. 미국이 삼성의 공급망 전체를 자국 안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압박을 받은 기업 중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곳이 있었습니다. 대만의 TSMC였죠. TSMC도 미국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66억 달러, 약 9조 2천억 원이었죠. 미국이 지분을 요구하자 TSMC 경영진이 내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상황을 보도했죠. TSMC 경영진은 내부적으로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분을 요구한다면 보조금은 반납하면 그만이다. TSMC는 현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 보조금 없이도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대만 언론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것은 집안에 늑대를 들여놓는 셈이다. 삼성은 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를 압도하는 1위 기업입니다. 하지만 텍사스 공장이 하는 다른 회사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얘기가 달랐죠. 이 사업에서 삼성은 수조 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보조금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TSMC처럼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TSMC는 거절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고 삼성전자는 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압박, 다른 처지였습니다. 미국은 이 차이를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차이를 정확하게 활용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5년 8월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경제사절단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와 보조금 조건 협상을 직접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죠. 귀국 직후 기자들이 소감을 묻자 이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 열심히 해야죠. 한국 정부는 신중론을 내세웠지만 삼성 입장에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지분을 요구할 경우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이미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삼성에 5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영업 기밀을 내놓아라. 중국 공장을 10년간 묶어라. 이익이 나면 나눠라.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그리고 이제 지분까지 내놓아라. 삼성은 이 요구들을 하나씩 수용해왔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였으니까요. 그 사이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사업을 묶어버린 사이 중국은 막대한 국가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반도체 자립에 속도를 냈죠. 삼성이 채우지 못한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스스로 메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였죠. 중국이 반도체 기술을 갖지 못하도록 압박했더니 오히려 중국이 반도체 강국으로 올라서는 속도를 앞당기는 결과를 낳고 말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압박 속에서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 실적을 찍었습니다. 2025년 한 해 매출 333조 원, 사상 최대였죠. 영업이익도 43조 6천억 원, 전년 대비 33%나 뛰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분기 단 한 분기만에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대였던 2025년 한 해 영업이익을 단 3개월 만에 뛰어넘은 거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했죠.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서버를 짓기 위해 삼성 메모리를 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이렇게까지나 압박받는 이유가 뭘까요? 삼성이 만드는 반도체가 그만큼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지금 미국은 삼성 없이 반도체 공급망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압박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필요하다는 뜻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모두 삼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삼성은 TSMC처럼 당당하게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 요구가 무엇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죠.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고성능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가 한국인 이상 미국도 중국도 삼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기 때문에 압박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제 첫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양질의 영상으로 꼼꼼히 준비해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지였습니다.